반갑습니다. 꿈꾸는 재봉틀의 꿈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사이즈 원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이전에 올려드렸던 상의 원형 앞판 뒷판을 보고 오시면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옷을 만들다가 내 몸이 이상한가? 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기성 패턴을 사서 가슴둘레 치수에 맞추어서 벗긴 후 옷을 만들었는데도 막상 만들고 나면 겨드랑이가 끼인다든지 앞단이 들린다든지 등이 당겨 올라갈 때는 속상하시죠? 그거는 여러분 몸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이랑 여러분 몸과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중 패턴은 대부분 CAD로 그레이딩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그레이딩 작업이라는 것은 기준 치수를 중심으로 패턴을 가로 세로 일정하게 늘려는 방식인데요. 브랜드에서 한꺼번에 여러 치수를 만들 때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패턴을 샀을 때 받아보면 여러 개 포개어져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모두 다 그레이딩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전체 비율이 비슷한 상태로 체형이 커진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특정 부위가 크신 분들은 어디 한 군데가 꼭 불편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큰 패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충분히 감싸줄 수 있는 진짜 편안한 빅사이즈 원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빅사이즈라고 하면 가슴둘레 얼마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애매한데요. 일단 가슴둘레 100 미만은 그냥 이전에 올려드렸던 원형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다트 부분만 좀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진동둘레의 0.5 부분을 이쪽으로 MP 시켜서 보내어 줄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좀 더 딱 붙죠. 겨드랑이 부분이 뜨지 않고 그냥 다트만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부분 뜨는 양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게 훨씬 더 가슴을 더 잘 잡아줍니다. 겨드랑이 부분이 뜬다면 그 뜨는 만큼 지금은 0.5지만 이 부분을 한 1cm 정도를 MP를 시켜버리세요. 이 부분 잘랐을 때 훨씬 더 다트 폭이 커지면서 더 봉긋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가슴을 잘 감싸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패턴은 평면이고요. 우리 몸은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속에 들어가는 가슴 크기가 이만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종이를 그냥 얹으면 이렇게 붕붕 떠 있죠. 여기를 눌러보면 이만큼 튀어나오잖아요. 이 종이 패턴으로 볼륨을 감싸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다트 폭인데 지금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가슴이 더 크다면 다트가 더 커서 더 많이 접힌다면 이 부분이 더 큰 가슴을 감싸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트를 키워주는 방법은 처음부터 다트 크기를 크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 가슴둘레를 중심으로 겨드랑이 부분 그리고 목둘레 이런 부분을 MP를 시켜서 다트를 이쪽으로 몰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MP 0.5를 이쪽으로 보내줘서 다트를 더 많이 이렇게 포개어서 볼록하게 올라오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슴둘레가 100보다 훨씬 큰 치수를 일단 빅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가슴둘레 126인 학생이랑 같이 가봉을 했었는데 보통 가슴둘레가 125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안았을 때 이 팔로 다 안을 수 없는 사이즈고 그보다 더 큰 학생도 계시겠죠. 뭐 130 이상 되는 학생도 계시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 원형에서 많이 벗어난 치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치수보다 훨씬 더 크게 적용시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126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지난번 그렸던 원형에다 대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패턴을 그려볼게요. 역시 십자가를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동 깊이 내려와서 버스트 라인을 그리겠죠.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를 보통 표준 치수는 21.5cm고 크더라도 23.5까지는 그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가슴둘레 55 치수일 때 표준이죠. 55 치수일 때 21.5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6 치수라면 그 밑으로 0.5 정도 커진다고 했습니다. 22, 77일 때는 22.5, 23, 23.5 그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슴둘레 126 정도가 되는 학생이 진동 깊이를 24로 해봤는데
겨드랑이 아래쪽에 원단이 다 구겨집니다. 그 말은 진동 깊이가 좁다라는 얘기죠. 진동 깊이를 25 정도 해줬더니 적당했습니다. 23.5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특별한 케이스는 25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공식대로 해보면요. 126 진동 깊이 나누기 6 더하기 7 했더니 지금 28cm가 나옵니다. 28cm만큼 다 내려버리면 자,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을 내려버리면 진동 둘레가 너무 커지면서 사실 팔이 이만큼 굵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3cm 줄여서 25cm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 길이도 보통 표준 치수를 38로 잡고 길어도 40 정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입었더니 등 길이가 한 이 정도 허공이 떠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오면 배가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 등 길이를 재어보면 약 한 44cm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등 길이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최고 치수보다 더 길게 한 44 이 정도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가슴둘레 126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몇 번 가봉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보통 우리가 진동 깊이를 23.5 넘지 말라고 했지만 24, 25 이렇게 가봉을 했더니 25가 적당했습니다. 그러면 진동 깊이 25에 점 찍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표준 원형에서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 그 치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편한 만큼 내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40cm 이상 내려가면 상체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보기 싫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시하고 일단 배꼽 정도까지는 원단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44cm 했더니 적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이거 빅사이즈에 대한 공식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표준 치수를 위한 공식입니다. 그 이외의 치수는요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치수에 대해서 실제로 가봉해 보았더니 잘 맞더라 하는 치수를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 또 공식은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키워나가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목점은요 표준 치수가 7.5인데 8cm 정도로 가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었을 때 가슴둘레 크더라도 목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7.5 가도 되고 또는 한 0.2씩 조금씩 키워서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자, 위로 올라가는 폭은 그대로 2.5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위쪽에서 봤을 때 이 두께인데 이 두께 부분이 지금 똑같이 2.5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당길 수가 있어요. 앞쪽에 단추를 채웠을 때 목이 꽉 졸릴 수가 있고 옷이 자꾸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그대로 하고 이렇게 뒷목 부분을 조금 파주겠습니다. 0.5 내려주세요. 그러면 목둘레가 조금 더 넓어지고 위로 들려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편안하게 아래쪽으로 처집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 부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주면 좀 더 편안하겠죠. 어깨 끝점을 알면 그것보다 1 내지 1.5 들어와서 등품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등품을 찾으면 어깨 끝점을 1 내지 1.5 나가서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전체 확실하게 나와 있는 치수 126 나누기 4 더하기 2.5로 해보겠습니다. 34cm가 되네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넓은데요. 이 부분이 길게 쭉 넓은데 등품을 좁게 달아버리면 나중에 소매를 달았을 때 당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실제의 등품 사이즈와 상관없이 이만큼 넓으면 등품도 같이 커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깨도 실제 어깨 끝점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 끝점이 살에 파묻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어깨 너비를 대략 44cm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까지가. 그럼 반은 22cm죠. 그러면 여기 뒷목점에서 22cm 끝에 점을 찍으세요. 그리고 그 아래로 1.5cm 내려갑니다. 좀 전에는 1cm였는데 그것보다 좀 더 내려와서 1.5cm 그리고 연목점과 연결시켜 주세요.
연목점 그릴 때 뒷판은 0.5 파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0.5 파놓고 목둘레를 여기 아랫부분 쳐졌는 선에 맞추어서 그려주세요. 위로 2.5cm 올라갔고 아래로 1.5cm 내려왔습니다. 총 4cm 차이가 나고 경사가 졌습니다. 나중에 앞판 어깨 그릴 때는 요것보다 0.5 더 경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가 이 끝이라면 등품은요 여기보다 1 내지 1.5 들어가면 됩니다. 자, 1.5보다는 1cm 넣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곡선 그리기도 힘이 들거든요. 이까지가 22니까 등품은 21로 잡겠습니다. 지금 위로 대략 9cm 정도 잡고 곡자로 윗부분 먼저 그려놓고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패턴이 만약에 요까지라면요 우리가 늘 봤던 그 모양인데 가슴둘레가 크다 보니까 쭉 더 나갔죠. 이 부분 어쩔 수 없이 그냥 직선인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겨드랑이 아래쪽이 좀 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패턴이 클수록 견갑골 MP는 반드시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전체의 가운데쯤 점 찍고 아래로 내려서 9cm 이 선과 직각되도록 이렇게 0.5 간격, 이 부분이 0.5이고 나중에 이렇게 돌려보면 한 0.7 정도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진동 깊이도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고 등 길이도 많이 내려가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공식대로 했지만 여유 분량을 2.5로 했다는 거, 그리고 등품을 찾기보다는 저는 어깨 끝점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어깨 끝점을 뒷목점에서부터 저는 22cm로 갖고 위에서 1.5cm 내려와서 사선을 그었습니다. 옆목점은요 8cm 가서 2.5cm 올라갔고 대신에 뒷목점을 0.5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곡선을 그려줬어요. 자, 이제 앞판을 그려봅시다.